항우울제의 효과로 공황 발작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병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예기 불안을 줄이는 것이 남은 과제가 되죠. 안녕하세요. 마음심TV의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진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 적응장애, 불면증도 많지만 또 대표적으로 많이 진단받으시는 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죠. 공황장애란 간단히 말해서 다음과 같은 병인데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고 심한 일련의 불안 증상을 겪고 그 경험이 워낙 강렬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시 경험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고 불안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질환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놀라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보시다가 이상이 없음을 알고 의아해하면서 저희과 문을 두드리시게 되죠. 그렇게 의원에 내원하시면 상담도 하지만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생각에 질환의 치료 경과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까지 약물 치료에 적절한 순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항불안제 사용 시작. 치료의 가장 초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증상이 가장 심하고 이제 막 병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이기도 하죠. 항불안제는 자낙스, 아티반, 리보트릴, 디아제팜 등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말하고요. 즉효성 약들로 불안 증상을 투약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가라앉혀주지만 몇 주 이상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증상을 가라앉힌 이후에는 다음 치료 단계로 진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황 발작이 주로 찾아올 만한 시간대를 커버할 만한 투약 세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퇴근 시간 동안에 주로 공황 발작이 있었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자낙스나 아티반을 사용해보거나 밤에 자다 깨서 공황 발작이 자주 있었다고 하면 자기 전에 한번 디아제팜이나 리보트릴을 사용해보는 식이죠. 평상시에 증상이 찾아오는 것을 예방해줄 항불안제를 매일 정규로 편성해두고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하게 공황 발작이 올 때에 진정 목적으로 필요시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약효가 빠른 자낙스가 주로 이용될 수 있죠. 이렇게 항불안제의 사용으로 증상을 최소화시키고 공황 발작이 오더라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항우울제 사용 시작. 항불안제는 말씀드렸듯이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복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이거나 중단하기 위한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한 과정으로 항우울제를 사용합니다. 나는 왜 우울하지 않은데 항우울제를 사용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공황장애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불안장애 치료에 항우울제가 쓰이니 이름만 항우울제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항우울제는 항불안제를 먼저 사용하다가 이후 방문부터 추가해드리거나 항불안제와 동시에 사용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항우울제는 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2에서 4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항불안제의 약효로서 증상이 조절됩니다. 나중에 항우울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저항력을 올려 공황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거나 소실시킬 수 있죠. 공황장애에 흔히 동반되는 우울 증상에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의 효과로 공황 발작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병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예기 불안을 줄이는 것이 남은 과제가 되죠. 예기 불안을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까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가능한데요. 투약을 언젠가 중단할 계획이라면 꼭 병행이 필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란 쉽게 말해 치료자와 상의하면서 생각과 행동을 점차 수정하여 스스로 병에 대응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목표 중심적인 적극적인 형태의 정신치료에 속하죠.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상이 안정된 이후로 약을 줄여서 중단하는 시기까지 병행이 되어야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주의할 점은 증상이 없다고 하여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는 투약의 효과로 증상이 사라진 것일 뿐 약효가 없으면 증상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증상을 겪으면 올라오던 자신감이 무너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도리어 커지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생기죠. 항불안제 감량 중단 시기. 항우울제가 제 효과를 보이는 시기 이후로 환경이 안정되었다고 하면 점차 항불안제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감량을 하는 건데요. 순서는 우선 필요시에 사용하는 약부터 이후로는 정규 항불안제들을 줄이게 됩니다. 줄이는 방법은 앞서 올려드린 제 영상이 참고가 될 듯 하네요. 이때 항불안제 감량에 따른 금단 증상을 자칫 공황 발작의 재발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치료자와 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황 발작이 아닌 약간의 불안은 감수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감량의 속도는 천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항불안제 감량 시에 있을 수 있는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 포함된 인지행동 치료가 병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항우울제 유지 시기, 성공적으로 항불안제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면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의 항우울제만이 남아있게 되죠. 이제 의존성이 있는 약들은 모두 중단이 되었습니다. 투약을 오래 한다고 더 끊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니 복용 기간과 관련하여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약보다는 인지행동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더 비중을 두고 본래는 병으로 인해 피하고 있던 상황에 점차 노출을 늘리며 연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항우울제를 감량하고 중단하는 것에 대비를 하는 거죠. 항우울제 감량 중단 시기, 무리 없이 노출 연습이 이루어져서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정상일 때와 다름없이 일과를 유지하고 있고 스스로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치료자와 다름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내공이 쌓이면 항우울제를 감량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성과로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단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셈이라 항우울제를 감량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항우울제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게 되면 중단 증후군이 발생하거나 재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감량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를 겪는 분의 일반적인 약물 치료의 순서를 말씀드려보았어요. 물론 병의 중증도에 따라 약물 사용의 기간이나 일부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경증에 속할 경우에는 과정이 대폭 축소되기도 하고 중증이라면 과정이 더 복잡하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치료자와 상의하면서 결정을 권고드리고요. 치료 종결 시점에는 내원한분 스스로가 치료자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정도로 후반부에 가까울수록 내원한분께서 점점 더 주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안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